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현재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탄핵백서하고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약 800페이지에 가까운 탄핵 전국 당시에 벌어졌던 법원과 검찰 그리고 이 사기꾼들의 온갖 조작 날조가 드러난 상태에서 홍성준 검사는 아직까지도 이 태블릿 PC의 이미징 파일을 내놓지 않고 배째라고 나오고 있고, 이 법원은 김한수라는 이 증인을 법정에 부르지도 못하고 숨겨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태블릿 PC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매우 중요한 그런 단서입니다. 증거고요. 그런데 이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를 최소원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같이 엮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4년이 지난 지금에 온갖 증거들이 나왔는데 최소원이 실사용자가 아니라 김한수가 실사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방송을 많이 해드려서 김한수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행정관을 지낸 자로서 탄핵 전국 때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와는 다르게 명백한 증거들이 질비하다 보니까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지 못하고 집구석에 딱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에 보수단체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김한수의 집 앞에 집회를 여러 차례 해왔고, 저 역시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미디어워치 기자들도 김한수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지만 아마도 본인인 듯한데 절대로 아니라고 하면서 법원의 우편물을 받지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본인이 김한수가 아니라고 해도 받으면 되잖아요. 받아 전달해 주던가. 끝내 받질 않고 버티고 있고요. 김한수는 청와대 행정관이 되기 전에 마레이 컴퍼니라는 이 이마트 같은데 이제 문구를 유통하는 그런 회사로 당시 대표이사를 하다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면서 김성태라는 직원이 현재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는 당시 직원으로서 김한수의 대리로 태블릿 계약을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건 추정이 아니라 거의 99% 김성태가 계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증거들이 나온 상태여서 매우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는 김한수가 배째라는 식으로 이 집구석에 틀어박혀갖고 나오지 않자 당시 직원이었던 현재 마레이 컴퍼니의 대표인 김성태를 태블릿 재판 항소심에 증인으로 신청을 한 상태고요. 태블릿의 실사용자인 이 김한수가 잠적한 가운데 개통 과정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김성태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지난 2일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에 위치한 문구 유통회사 마레이 컴퍼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자, 탄핵을 촉발시킨 이 태블릿 PC는 2012년 6월 22일 개통이 됐고요. SK 신규 가입 계약서는 김한수와 검찰이 조작한 정황이 대거 적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영상 중에 이 태블릿 PC의 진실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페이지는 김한수의 필체였는데 이 법원을 통해 확보한 전체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머지 페이지에서 전혀 다른 필체와 사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현직 업자들은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현재 이 태블릿 PC 계약서는 사실상 위조로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김한수와 검찰은 위조 증거들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김한수는 증인으로 신청된 지 넉 달이 넘도록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법원에 이 증인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워치는 지난 2일 김성태를 만나 태블릿 과정에서 관여를 했는지를 물었고요. 김성태의 답변은 그건 김한수 씨에게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떠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태블릿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전혀 모른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정상적이라면 자신이 아는 사실을 충실히 답변을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 모르면 자신은 모른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보통 저런 류의 사람들을 보면 저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고 떠넘깁니다. 일명 폭탄 돌리기?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오히려 이 김성태와 함께 사무실에 있던 한 남자가
기자에게 강하게 퇴거를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김한수와 연락을 하느냐라고 묻자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얼굴 본 지가 몇 년 됐다. 라고 했고, 이 김한수로부터 회사를 넘겨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요, 그게 왜 궁금하냐.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라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아니지. 지들이 왜 화를 냅니까? 지들이 당사자야? 먹긴 놈이 썩낸다고 정말 수상하죠, 여러분. 자, 이 회사는 건물 밖에 간판도 없었다고 하고요. 등기부상의 호실을 찾아가 보니까 건물 안에 시트지로 붙인 조그만한 이 사무실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간판은 없었다고 하고요. 뭐요, 도대체 이 회사는? 미디어워치 기자는 이날 오전에 마레이 컴퍼니 사무실을 찾았고요. 문을 열자 이 조도가 낮은 약 7평 남짓 공간에 업무용 책상 2개, 응접 테이블 1개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김성태 대표는 자리에 없었고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남자가 오른편 책상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마레이 컴퍼니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제 마레이 컴퍼니가 관련된 이 태블릿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태블릿은 그건 여기에 대표님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하면서 예전에도 기자가 찾아왔었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김성태 대표는 부재 중이니까 가셔라 라고 기자를 돌려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직원의 말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직원이 저 정도로 답을 할 정도면 뭔가 있는 것이 분명한 거고, 저 사람이 말대로 다른 기자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탄핵에 관련된 언론사들 뿐인 거고, 당연히 탄핵의 주범들이니까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자, 어떻게 하든 지들이 살아보겠다라고 탄핵을 덮기 위해 갖고 지금 정치권과 이 내각제를 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인데 뭐 하려고 그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겠냐고. 저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말을 하지 말던가. 아무튼 다시 3시에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사무실을 찾아갔고요. 그때는 김성태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김성태는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자신의 자리에서 기자를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모른 척. 난 몰라. 무서워. 아는 체 하지 마. 뭐 이런 거죠. 보고 싶겠습니까? 일부러 모른 척 한 거죠. 기자가 김성태 대표님 아니시냐고 묻자 비로소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 때문이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성태는 좀 키가 작아요. 170 정도의 어두운 피부색과 이 각진 얼굴형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새치가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은 가르마를 딱 타가지고 8대인지 7대3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르마를 타서 일반적인 과장급 회사원의 이미지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눈썹은 짙었고 저처럼 죄송해요. 입술은 저처럼 두꺼웠고 하여튼 안경 너머 눈은 기자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동요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지지근 듯이 기어들어갈 정도로 조용했다라고 하고요. 자, 김성태가 태블릿 개통 과정에 대해서 대답을 주저하자 사무실에 함께 있는 다른 남자가 느닷없이 끼어들어서 기자를 제지했고요. 그 남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3자들이 끼어들어?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놈 회사는 도대체 뭐야 도대체? 조폭회사야? 자, 아무튼 이 남자가 그쪽이 경찰이냐? 치조하러 왔느냐 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라고 계속해서 기자를 몰아세웠고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김성태는 조용히 쥐죽은 듯이 지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JTBC 김필준 기자의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왜? 패턴이 한 번에 쓱 하니까 열렸다면서. 그러니까 김필준이가 필사적으로 자기 여자친구를 감싸고 있고 빨리 여자친구를 소환해서 보통 좀 마음이 여린 것 같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소환해서 하는 게 어떤가 조심스럽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게 검찰의 주장이잖아요. 한 번에 쓱 열렸다. 쟤네들이 해봤는데. 자, 저런 식으로 당사자들을 소환해갖고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관련자가 불안한 마음에 또 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쟤들이 먼저 불면 안 되는데? 내가 서둘러서 불어야 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나름 작전인 거고,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아무튼, 김한수가 집에 바뀌어서 옴싹달싹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이 김성태가 진실을 만약에 말해준다면, 이 거대한 조작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판단. 부천에 있는 마레이 컴퍼니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성태 대표와 면담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김성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자신이 주범이 아닌 듯 보이고요. 직원으로서 김한수가 시켜서 한 것 같은데 당시 김한수가 대표니까 어물쩡 이렇게 되고 있다가 김한수 편 들다가 나중에 다 엮여갖고 남은 인생 종치지 마시고 빨리 협조를 해주는 것이 국익으로 보나 전 국민으로 보나 본인에게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김성태는 마레이 컴퍼니 회사 대표직 하나 목매고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데 나중에 엄청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그러니까 대표직 그건 얼마나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빨리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주변에 널리 이런 진실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하루빨리 이 좌익들이 죄 없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온판 거짓 조작 날조로 덮어 씌워가지고 이 감옥에 지금 역사적으로 전두환 노태우보다 훨씬 한 4배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죄 없는 대통령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 동력으로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탄핵 세력들이 지 죄를 덮기 위해 지금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밥그릇을 하나 챙겨서 평생 동안 선거도 없이 지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으려고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는 걸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지금 탄핵에 대한 원죄를 덮기 위해서 저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동력으로 삼아서 이 좌익들이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무너뜨렸다라는 이런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4.7 보선 때처럼 여론이 획 돌아갔고 우리가 그닥 힘을 쓰지 않아도 보수에서 빗자루를 꼽아라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다 밀고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대통령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의원 내각제에서 껍데기에 불과한데. 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대선 후보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안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론을 돌려야 돼서 좌익들이 잘못한 죄를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의 진실을 알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석방을 하셔서 이 탄핵의 부당함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들의 조작 날조의 진짜 죄 그리고 5년도 안 됐는데 지금 온갖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파괴가 되고 이 독일의 나치 전체주의처럼 정말 코로나를 핑계로 이렇게 독재를 하고 있는 전체주의처럼 통제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본권마저 뺏어가는 저 문재인 정권의 폐악을 널리 알려서 하루빨리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됩니다. 자, 조금만 잘못하다가 조금만 더 시간 끌었다가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공산화가 많이 되어 있고 완전하게 공산화를 이루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보수의 프라이드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보고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죠.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빵식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십시일반 빵식이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빵식이 TV 제작에 많은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후원 계좌를 통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매 영상 보실 때마다 영상 아래 이 하트 모양으로 슈퍼 땡스라는 그런 곳을 클릭하셔서 라이브 그 슈퍼챗처럼 응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월 990원부터 힘되시는 대로 멤버십 가입을 통해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누르시면 되고요. 하다 힘드시면 가까운 매장에 가시면 5분도 안 돼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댓글로 질책을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방송, 소통 방송, 애국 방송, 빵식이 TV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진실된 방송 제작에 힘을 쏟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